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랑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리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4일 HSK 6급 시험 대비 예상 문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먼저 문제를 가볍게 풀어보시고 한 문제당 1분이죠. 독해 문제들 가볍게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 언제나 강조하지만 문제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입니다. 강의 질! 이걸로 승부를 걸고 있는 리우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 말고도 매 시험 대비해서 쭉 강의를 해놨습니다. 다 들어보세요. 쭉쭉 거꾸로. 그러니까 2018년 오늘이 이제 10월 14일 시험 되면 9월 시험 대비, 8월 시험 대비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한번 쓱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독해 1부분하고 이제 독해 4부분 보실 건데요. 독해 1부분. 자, 저 리우가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180에서 200점을 목표로 하실 때는 먼저 그냥 독해 1부는 빵치 포기해라. 이게 시간이 모자라요. 독해 영역이 전체 50문제 50분에 풀어야 되는데 이게 내공상 시간이 부족하고 게다가 이거는 이제 어법 문제만은 아니고 어감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얘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공부를 해도 잘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이제 출제 포인트 같은 것들은 좀 겹치긴 하지만 그거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2, 3, 4에 집중을 해서 80점에서 점수를 60점 이상 맞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충분히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공감을 하죠. 원래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맛보기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0점이 넘어가면 슬슬 시간이 조금 남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2, 3, 4를 공부할 때 저의 학습법, 리우 학습법은 뭡니까? 단어쯔로 공부하고 지문을 10번씩 읽어라. 10회 정도 같은 지문을 반복해서 10번씩 읽다 보면 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어감을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어법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볼게요. 更多详情请拜访本公司的官方网站.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해서 해석이 좀 이상하면 오답이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更多详情, 더 많은 상세한 정보는 그 말이죠. 사실은 앞에 이제 야오샹, 랴오제 이런 것들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지문에 쓰이는 글씨 같은 거니까. 그래서 더 많은 상세한 정보는 일종의 이제 화제 같은 거죠. 칭, 두 개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칭拜访, 이게 이제 동사고요. 本公司的 본 회사의 官方网站, 이 단어는 알아야 되죠. 사이트는 사이트인데 공식 사이트를 말합니다. 해봐요. 官方网站, 시작. 官方网站, 시작. 官方网站,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방문하다인데 빠이방은 주로 자기보다도 손윗 사람인데다가 약간 존경, 이제 지위도 좀 높고 그 다음에 존경의 어감을 담아서, 그리고 목적어가 주로 사람이 되는 거죠. 빠이방 다음에는 보통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관방 왕자는 뭐예요? 공식 사이트니까 일종의 장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쓰이면 안 되고 뭐가 쓰여요? 방원, 방문하다 그대로 써주면 돼요. 방원. 보통 방원 국가, 국가를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방원 관방 왕站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A번이 빙귀 잘못된 문장이거든요.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侦探小说중 탐정소설이죠. 탐정소설에서는 최후의 진상이 왕왕 또 주로 대부분 어떤 규칙적인 결론을 낼 때 쓰는 거죠. 出人意料, 이건 이제 부사어 자리고요. 예상 밖이다. 사람의 예상을 벗어난다. 出人意料, 시작. 出人意料, 意料가 이제 예상이죠. 그 다음에 徐志摩的 사람 이름이에요. 徐志摩的 시는 얘가 이제 큰 주어죠. 시는 이렇고 이렇고 이게 이제 동사 목적어. 전체 주어 하나는 얘예요. 이 사람이 쓴 시는요. 节奏轻快, 리듬이 경쾌하고 윈리 음률이 조화롭고 和谐, 윈리 和谐, 富有 많이 가지고 있죠. 意境美,
이징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 같은 거예요. 시에 이렇게 딱 시를 읽으면 여러분들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게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그게 이징메이는 그걸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이 시의 특징을 쭉쭉쭉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부 청소도 조변. 이게 성숙한 작품 이러면 어색하잖아요. 성숙한 작품은 이게 일종의 이 성공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부 청소도 조변, 이 성숙한 작품보다 성공한 작품은 必须经得起 견뎌내야 된다. 经得起 考验 많이 쓰잖아요. 그죠? 考验 经得起 考验 반대는 어떤 시련이죠. 考验 시련을 견뎌낼 수 없다. 经不起考验 이렇게 하죠. 经得起考验经得起反复推敲和琢磨 자, 여러분들 단어는 다운받으시면 단어도 정리되어 있죠? 참고하시고. 이게 반복적인推敲와 뭐요? 얘네들을 반fu 얘네들만 놓고 보면 이제 이 부사 플러스의 동사 구조죠. 반fu 推敲, 반fu 琢磨. 이게 推敲나 이 琢磨 자체도 계속 推敲 태고라는 게 뭐예요? A 할까 B 할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琢磨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는 거죠. 이게 반복해서 사고하고 궁리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 견뎌내야 된다. 그러면은 좀 우리나라만 느낌이 안 오죠? 여기는 반fu, 推敲 和 琢磨는 누가 하냐면 여기는 생략돼 있고 숨어져 있는데读者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독자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推敲하고 그다음에 琢磨 하는 것을 견뎌내서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내면 이게 이제 성숙한 작품, 즉 성공한 작품, 오랫동안 사랑받는 작품이 되는 거죠. 중국의 쓰다 민주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해석이 안 되면 막 빙기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답은 A번. 이제 호응 관계를 물어봤죠. 호응 관계를. 여기도 보면요. 我们希望 우리는 희망합니다. 시황 뒤에는 하나의 문장 절이 오죠. 절 주어수로가 贵公司尽快把问题解决过来. 귀사는 될 수 있는 빨리 받자문이죠. 解决过来. 이게 이제 보호인데 어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은데요. 의미상이 보호를 잘못 썼죠. 解决好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될 수 있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过来는 어떤 뜻이냐? 明白过来 이럴 때 쓰죠. 이해가 안 되다가 明白过来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다가 되는 거죠. 오는 거니까 过来는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반항하네요. 그래서 明白过来 이렇게 쓰고요. 아니면 술이 깨어나다 할 때 醒过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过来가 아니고 好, 解决好, 그죠? 문제를 해결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결과 보호를 써줘야 된다. 过来는 의미상 보호가 틀린다. 사실 중국어는 보호가 엄청 발달돼 있는 언어죠. 그런데 보호 관련된 빙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중국어의 특징인데도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잘 알아두시고 이건 이제 일종의 어법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호 공부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중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보호가 발달되어 있는 언어니까. 자, 나머지는 가볍게 해석해 보면요. 由于天气干燥 자,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森林防火形势变得严峻起来. 자, 산림, 숲이죠. 방화 상황은 形势는요 형세, 정세 이런 건데 좀 상황이라는 이게 事物发展的状况이라고 중중사전에 나오거든요. 바이두를 검색하면 사물이 발전해 나가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우리나라 말은 그게 낫죠. 우리가 평상시에 형세가 지금 이래, 정세가 이래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상황. 森林防火形势라는 것은 산림, 숲이죠. 산림 한국어로요. 산림 방화 상황이 그러니까 불을 막는 상황이 건조하기 때문에 불 잘 나잖아요. 变得 변했죠. 그다음에 여기는 보호 자리죠. 얻을 득자 뒤에 变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야. 그다음에 연준의 뒤에 또 칠라이라는 보호가 붙었는데 제대로 쓰인 거고요. 연준 칠라이 연준해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어떻게 된 거냐? 形势严峻 이 짝꿍으로 많이 쓰입니다. 就业 여러분들 취업 알죠? 就业形势很严峻. 그러니까严峻이라는 단어는 심각하다 이런 뜻,严重하고 비슷한데요. 사실은 不容易로 알면 더 쉽죠. 不容易 어렵다 이거예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숲 방화 상황이
이 어렵게 변했다, 힘들게 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왜? 날씨가 건조해서 불나기가 쉽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9월 28일 디8届 제8차 중국 화회는 화죠. 꽃이죠. 화회. 보란회는 제8차 박람회. 꽃 박람회죠. 쉽게 해서 꽃 박람회는 在 江苏 常州에서开幕 개막합니다. 오케이? 맞는 말이고요. 大家齐聚一堂. 여러분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聚在一起의 어떤 서면을 좀 어렵게 표현한 거죠. 성어로. 齐聚 다 같이 모이는 거죠. 한 자리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齐聚一堂 해서 分享 함께 나눈 거죠. 서로의 경험. 彼此的经验 서로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함께 一起探讨 연구 토론하자. 무엇을? 교육 현상, 현재 상황입니다. 教育现状, 现状. 교육의 현상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을 现状이라고 합니다. 现在的状况이죠.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독해 일본 맛보기고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단 180에서 200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공부하세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250점까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리는 그 순서는요. 1단계 듣기, 그다음 독해 2, 3, 4, 그다음에 쓰기, 그리고 마지막이 독해 1부분입니다. 250점 따놓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 이상. 근데 여러분들 중에 250까지 따는 거는 대단한 거죠. 대학교에서 공부한 대학생들 치고 중국에 살다 오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250점만 해도 뭐 대한민국에서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독해 1부분은 거의 안 하게 돼도 된다 이거죠. 자, 독해 4부분 이런 거 잘하라고요. 독해 4부분. 문제는 대부분 순서대로 풀리는데 오늘 거는 살짝 뒤집혔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한 문제 풀고 답 잡고 한 문제 풀고 답 잡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안 풀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순서대로 풀리니까 문제를 네 문제를 미리 보면은 기억을 못 해요. 그건 선생님들이나 기억하지요.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스킬,技巧를 가르쳐요. 요령. 자,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먼저 문제를 보기 전에 첫 번째 문제를 딱 보는 거죠. 요즘 독해 4부분이 8월 9월 시험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쓰기 점수를 좀 주죠. 독해가 안 나오면. 근데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웠을 때를 대비해서 각 영역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를 대비해서 문제를 풀어라. 공부를 해라. 이거죠. 근데 그 어떤 공부도 뭘 따라가지 못한다? 문제 양보다는 10회 정도. 그러니까 배우고 나면 이 지문을 10번에 읽는 거를 따라가지 못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기억하는 거죠. 자, 根据上文 본문에 따르면 헤이산 연화의 作者 작가는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헤이산 연화의 작가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ABC도 보지 마세요. 문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은 ABCD를 보실 필요가 없죠. 이거를 본문에서 지문 안에서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 연화의 연은 이게 암석이니까 암벽화, 즉 벽화죠. 암벽에, 암석에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죠. 우리도 고구려 벽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것만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독해를 해 나가는 거, 빨리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속독이라는 것도 항상 학생들이 막 선생님 저 시간이 모자랐는데요. 모의고사 문제집 하나만 추천해 주시오. 이러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는 일단 독해 2, 3, 4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는 아직은 시험을 볼 때가 아닌데 그죠? 내공을 더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 읽기를 더 해야 돼요. 이거는 100% 제가 확신합니다. 문제 양은 230점 만들어 놓고 늘리는 겁니다. 在教育关系北 이게 고유명사니까 지명이죠. 教育关 서북 쪽에 有一条 이게 양사 시작됐죠. 동사 전체 동사 요죠. 그러니까 이제 一条 뭐가 있어요? 什么什么峡谷 협곡이 있는 거죠. 길이는 약 10km, 길이가 약 10km에 이르는 협곡이 있고 그 협곡은 이제 동격입니다. 헤이산 샤구가 있다 이거예요. 헤이산 샤구. 이곳은 这里 정징시 예전에는 뭐였냐면 古丝绸之路的交通要道 옛날 실크로드 해봐요. 丝绸之路 시작. 丝绸之路 많이 나오죠. 실크로드의 교통의 요도 중요한 길이었고요. 시안의
협곡 내 남北两山对峙. 자, 이런 표현들 너무 어려워요. 묘사하는 것들 몰라도 되죠, 사실은. 협곡 내에 있는 남北两山对峙. 남북 양산이 대치한다. 우리나라 말로 대치.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对峙고요. 山势陡峭. 산세가 아주 험해요. 가파르다. 이건 6급 필수 단어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山势陡峭를 통으로 암기를 해주면 돼요. 陡峭陡峭 이거 하지 말고 山势陡峭 이렇게 짝꿍으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해봐요. 山势陡峭 시작. 山势陡峭 이렇게. 그리고 怪是嶙峋. 이런 것도 이제 고급 표현입니다. 괴석, 기이한 돌들이 뭐요? 삐쭉삐쭉 솟아 있다 이거죠. 嶙峋. 在两侧的悬崖上. 좀 더 悬崖峭壁또 나오죠. 현해 낭떠러지 절벽이죠. 양쪽에 있는 그 절벽에는 古代先民 옛날 선조들이죠. 古代先民이 留下了 남겨뒀어요. 153处岩画. 154곳의 암벽화를 남겨놨다. 그러면 이제 이 작가는 古代先民하고 관련이 있고요. 古代先民이고 하나만 더 읽어보면 这153处岩画는 이게 주어져. 是뭐다? 遗留在教育馆 남겨져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관형어예요. 그러니까 관형어 뒤에 다시 또 관형어 안에 동사 있는 구조들. 그러니까 이 135곳의 암벽화는 是뭐다? 什么什么的 艺术珍品이다. 이런 구조에 익숙해져야 여러분들 속독이 되는 것이거든요. 是遗留在 어디에 남겨지다. 遗留在什么地方的艺术珍品 예술 진품이다.珍品이라는 것은 가짜 진품이 아니고 이게 진기한 물품이다 이거죠. 진기한 물건. 어디에 남겼어요? 教育馆地区. 이 教育馆 지역에 悬崖峭壁上에 남겨진 고대 유목민족의 두 개의 관여가 붙은 거죠. 悬崖峭壁 이것도 6급 필수 단어니까 알아두세요. 悬崖나峭壁나 전부 다 절벽, 낭떠러지 같은 단어가 붙어서 한 단어를 또 만들었습니다. 해볼까요? 悬崖峭壁 시작. 悬崖峭壁 이런 단어들은 필수 단어니까 암기해 두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고대 유목민족의 예술 진품이다. 그러니까 古代先民, 古代游牧民族 이게 바로 이 암벽화를 그린 작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표시를 해놓고 읽었다는 표시를 해놓고 답이 있나 하고 가보면 A번 古代游牧民族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뭐狩猎者,狩猎는 이제 사냥꾼이죠. 수렵자니까 사냥꾼이요. 古丝绸之路的居民 옛날 실크로드의 주민이었냐? 그건 아니고 고대 허시地区의 우시, 무당, 무당, 우시 뭐 이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읽는 건데 읽기 전에 두 번째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자, 82번 문제는 研究者认为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岩画为什么要画凶猛的动物? 이 암벽화는 왜 이 흉맹한 무서운 凶猛的动物를 그렸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잘 기억해서 지문 속에서 찾아내는 게 우선이죠. 그죠? A, B, C, D는 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데요. 자, 아까 읽은 데 부분부터 이어서 읽어야 돼요. 빠르게 읽어보죠. 从风格和内容上判断. 자, 품격과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판단해 보면, 자, 이번에는 그 암벽화를 뭘로 판단해요? 품격, 스타일이나 내용적으로 보면 出自不同的年代不同的民族之手. 자, 이런 문장들은 좋네요. 이렇게 딱 형광 맺혀놓고 암기를 해요. 出自谁谁之手. 누구누구의 손에서 나왔다. 이 즈는 전치사로 뭐뭐에서니까요. 누구누구 손에서 나왔다. 出自谁谁之手.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작품이 누구누구 손에서 나왔다. 서로 다른 연대, 서로 다른 민족의 손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서 타웨이 什么什么 그것은 뭘 위해서, 뭐에게 이런 뜻이죠. 为什么什么什么 어디까지 걸리냐? 항상 전치사, 개사가 있으면요. 얘가 수식하는, 그러니까 얘 짝꿍이 어디까지냐는 이 짝꿍이 보통은 명사인데 길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동사구가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전치사가 수식하는 동사, 전체 수로 동사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为什么什么提供 이걸 잡아줘야죠. 为什么什么提供 뭐뭐에게 제공해줬다. 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 거야. 뭐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为의 짝꿍이 단순히 하나의 명사가 나온 게 아니고研究, 연구하는 데 대해서 그 말이죠. 연구하는 것에 이걸 제공해 준 거야. 뭘 연구해요? 고대 허시디치에 있는 생태 환경 그리고 선조들의 생활 활동 그리고 이 연주의 목적어죠. 연주 연주 선조들의 그런 생존 활동과 역사 문화 이것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줬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문장 구조를 제가 그랬잖아요. 10번씩 읽어서 익숙해져라. 그게 여러분들이 속독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보면 그 다음 계속 읽어야 되죠. 구다游牧民族的 화장 고대 유목민족의 화장은 用坚硬的石头或其他硬物뭘 이용해서 단단한 돌 혹은 다른 단단한 물건, 잉우니까 단단한 물건, 돌이나 단단한 돌 혹은 기타 다른 단단한 물건을 이용해서 在什么地方在什么什么上 알겠죠? 刻凿 뭐예요? 조각했다.刻는 조각하는 거고 새기는 거고 자오가 파내는 거죠. 이렇게 파내는 거거든요. 정 같은 끌 같은 거 땅땅땅 쳐가지고 파내는 거 자오. 그래서 조각했다고 보면 돼요. 조각했다는 거. 자. 여기 보면은 어디에다 教育관 헤이산峡谷的 岩石上 이 헤이산 이 협곡이죠.峡谷는 이 협곡 좁은 골짜기 이쪽에 그 암석에다가 그려낸 거죠. 옛날엔 종이가 없으니까 创作了 창작했죠. 이 부부 그러니까 수량사 한 폭 한 폭에 말은 이제 수량사 중첩은 여러 폭 수량이 많음을 나타내죠. 뭘 창작해냈냐? 이 부부 동우 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的 연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연화를 수식하고 이게 창작했다 여러 폭의 암벽화를 창작했는데 그 암벽화의 특징은 바로 동물, 인물, 수렵, 그 다음에 조련, 차오련 등의 기법이 간결하면서도 내한丰富다 그 내포된 의미는 담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풍부한 내한 丰富 시작 내한 丰富더 연화를 창작해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통은 한 단락에 하나 원칙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기억한 게 왜 그럼 여기다가 흉맹한 동물을 그렸냐를 빠르게 읽으면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단락에 있겠죠. 여기 흉맹한 동물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버려지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화면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기까지 대충은 빠르게 속독을 하면서 내용을 대충 기억하고 두 번째 문제를 이제 그 흉맹한 동물을 이제 뒤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안 풀린 거죠. 좀 이따가 이제 어차피 돌아올 건데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83번이 먼저 풀립니다. 대충 기억하고 이 헤이샨 연화의 특징은 품격이 통일돼 있다. 여러 개. 그 다음에 상상이 특이하다. 기법이 복잡하냐. 아까 기교 테크닉이 복잡하냐. 이게 아니죠. 간결했죠. 그 다음에 D번 디차이 또양은 소재가 다양하다인데 자 이거는 지금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나왔는데 방금까지 읽은 내용 보면 이 부부, 创作了 이 부부 그러니까 한 폭 한 폭에 여러 폭의 인물부터 수렵부터 조련 등 이게 풍부한 내한이 풍부하다. 그리고 뭐 하나만 딱 그린 게 동물만 그린 게 아니라 인물도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이게 소재가 다양하다. 이게 지금 답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을 그대로 읽어주지 않았어요. 내용을 좀 이해해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역대 이제 이런 그 중국의 고대 문물들을 소개하는 것들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디차이 또약 소재가 다양해. 소재가 다양하지 않으면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소재가 다양하다. 이게 바로 답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어느 하나의 소재를 그린 게 아니고 인물도 그리고 동물도 그리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정답이 D번이 되는 거예요. 83번이
먼저 풀리는 이런 형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물, 수렵, 조련 이런 것들, 동물, 다양한 소재를 그려냈잖아요. 이거를 갖다 직접적으로 D차의 또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많이 틀렸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 이어서 보면 머릿속에는 이제 그 흉맹한 동물들, 이놈의 흉맹한 동물들을 왜 그렸을까를 봅니다. 这幅岩画上有许多动物. 그리고 이 암벽화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하지만 令人惊奇的是,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令人은 굳이 해석 안 해도 돼요. 惊奇, 놀랍고도 기이한 것은, 신기한 것은 뭐냐? 画面上, 그 그림에는 居然出现了, 뜻밖에도 출연해요. 老虎和蟒蛇. 망蛇는 이제 뱀은 뱀인데 등치 엄청 큰 거죠. 이무기, 아나콘다, 구렁이 이런 거죠. 엄청 큰 뱀. 这两种动物는 只有才能 오직 뭐뭐에서만 이 在什么地方在什么什么中 나오죠. 어디에서만 森林茂密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딱 현관이 찍어요. 해봐요. 森林茂密 숲이 우거져 있다. 해봐요. 森林茂密 시작. 森林茂密 숲이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气候湿润的环境中 기후가 좀 습한 환경에서 뭐한다? 생존할 수가 있고요. 오직 여기에서만. 그러나 这里别说森林 하지만 이곳에서는요. 别说 A, 就连 B 이런 거죠. 就连 B 都什么什么 이런 구조 다시 써보면요. 别说 A는 말할 것도 없고 就连 알아먹으셔야 돼요. 就连 B 또 혹은 예, 什么什么. 그러니까 A는 말할 것도 없고 B조차도 어찌저찌고 이런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숲은 말할 것도 없고 就连一棵小树苗 조그만한 나무 묘목조차도 难得见到 보기 힘들다. 而且 게다가 气候极其干燥 기후가 매우 건조해요. 그래서 老虎和蟒蛇는 根本不可能 전혀 불가능하다. 在这样的地理环境中生存 이런 어떤 이 지리 환경에서 생존하는 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여기에 얘네들이 출연했냐 이거죠. 왜 그려졌을까요? 그거를 이제 답을 던져주겠죠. 하지만 怎么会出现在 헤이산 연화상 어떻게 이쪽에서 출연할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이게 이제 문제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겠죠. 두 번째 문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건 뭐 宣闭长城文物所管理 文物管理所所长 되게 긴데 이런 것만 읽고 있지 마요. 그냥 소장님이 말했다. 자, 이런 걸 얼마나 빨리 건너뛰면서 아 이거 누가 소장이 말했네 하고 빨리 건너뛰어버려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它各种可能都有 그것은 각종 가능성이 다 있는데 하지만 但是可以肯定的是 확신할 수 있는 것은 肯定的是 肯定은 확신하다. 긍정하다, 인정하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부사 말고 동사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是 그것은 是가 이제 전체 수로죠. 它是对当时生活现状所看到的一种原始真实的记录다.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에 대한 당시 생활 현상 and 본 것에 대한 일종의 원시적인 어떤 진실의 기록이라는 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의 기록이고 이것은 확실하다. 这是肯定的. 他们认为 그들은 여겼죠. 그 유목민족들 선조들은 像这些猛禽老虎蛇等等은 이 뭐와 같은 이런 맹금, 싸나운 짐승인 호랑이, 그 다음에 뱀 등등은 是一种凶猛的动物 나오죠. 흉맹한 동물인데요. 很神秘, 아주 신비스럽고 而且 게다가 요 링싱, 영성이 있어요. 영성. 뭔가 영성이 있다고 하죠. 영기, 신기? 그건 아니고 링싱, 영성이 있다. 그 다음에 这样的话 이렇다면 他们可能 그들은 아마도 把他们当作了 그것들을 他们은 凶猛的动物를 가리키잖아요. 그것들을 把什么什么当作 A를 B로 여기다 삼다 이거죠. A를 B로 여기다 삼다. 그죠? B가 안 써져요.
把他们当作 그것들을 갖다가 여겼다. 뭘로 여겼어요? 이종 두등崇拜. 토템 숭배. 그러니까 두등崇拜는 토템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B, C, D에서 뭐 한다? 이 그림 맞추기를 해야 돼요. 두등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일종의 토템 숭배로 여겼고 在这里记录下来. 이곳에서 기록을 했을 가능성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된다? 정답이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 바로 두등崇拜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토템 숭배. 토템. 그대로 그 토템이라는 단어를 두등 해가지고 발음만 갖고 한 거죠. 잉글리시니까. 그럼 여기서 정답을 보면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 그래서 두등崇拜가 딱 나오거든요. 이 흉맹한 동물들은 생활을 묘사한 것도 아니고 역사를 기록한 것도 공허 이게 놀라게 하다죠. 이 적을 갖다 놀라게 한다죠. 여기서는 두등崇拜 우샤 우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옛날에 우리 인간에게 뭐도 없어요. 이 총이나 활 이런 무기가 없을 시절에 호랑이나 얘네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겠어요. 얘네들 막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상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걔네들을 숭배하는 거죠. 우가차차 우가차차 우샤 우샤. 이게 뭐야? 두등崇拜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84번 문제를 마지막 문제를 보고 이게 이 글은 주로 헤이샨 옌화에 뭘 갖다가 이 서술엔 즉 이 글 전체 주제를 물어본 건데요. 지리 환경이나 내용과 가치나 지금까지 읽은 걸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지금 헤이샨 옌화의 내용이 뭔가는 나왔고 가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런 문화를 소개할 때는 맨 마지막 단락에 맨날 가치가 많이 나오죠. 역사적 가치가 있다, 무슨 가치가 있다. 그게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연구 성과냐, 창작 시대 그런 시대와 창작 시대와 배경이냐. 자, 여기서는 더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단락을 보면 专家们考察后认为 전문가들은 고찰후에 여겼죠. 고찰이라는 건 이제 현지 가서 시찰을 하는 걸 말합니다. 헤이샨 옌화 是 얘가 수로고요. 这里的县民们描绘在雅史上的史书. 그러니까 전체 수로는 시고史书 역사책이다. 이곳의 선조들이 描绘 그려낸 묘사한 描绘는 그려서 묘사하는 거죠. 이 묘사한 어디다가 그려냈죠? 在雅史上은 이제 보로 붙은 거죠. 관영 안에서. 그러니까 이 절벽에 있는 돌에다가 절벽에다가 야시도 절벽에다가 그려낸 이 역사책이다. 그리고 具有 明显的 아주 뚜렷한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对于什么什么 뭐뭐에 대해서 对于具有 이 对于라는 전치사가 수식하는 동사이 具有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研究河西地区的史前文化 뭘 연구하는 데 대해서 허시 지역의 그런 이 역사, 선사시대, 역사 전의 문화니까 선사시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具有重要的历史价值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他们在1981년 그것들은 1981년에 被定为 정해졌다. 뭘로? 이 성급 문물 보호 단위로 정해졌고 成为 뭐가 됐어요? 中国最著名的演化之一 암벽화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 내용과 가치입니다. 내용과 가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10번을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가 대부분 순서대로 풀리지만 오늘 것처럼 살짝 이렇게 뒤집혀서 풀리고 그러니까 83번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 때는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이 안 보여질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원래 독해 4부분은 5개 지문이 나왔을 때 5개 지문 나왔을 때 한 지문에 4문제 나오죠. 그러면 꼭 한 문제씩은 어렵다.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표는 합격하는 데 있어서 180에서 200점까지는 지문당 하나씩 틀려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일단 나중에 보자 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막 잡고 막 계속 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은 요령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시험 잘 보시고요.
또 이렇게 누들 강의 잘 주변에 홍보해 주시고 우리 또 2년 뒤에 다시 봐요. 갱신할 때. 자,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祝你们取得好成绩，再见。